안녕하세요. 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첫 주죠. 중간고사는 다 잘 보셨나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급회계 파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금융상품에서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표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금융상품이 나와요. 금융상품은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부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분상품이 있죠. 지분상품은 자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그 다음에 지분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금융자산이 나와요. 금융자산은요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대여금, 그 다음에 수취채권, 그리고 유가증권 등 기타 금융자산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 유가증권은요 크게 두 가지 구분하게 돼요. 제일 처음에 이제 지분증권이죠. 지분증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채무증권이 있죠. 그래서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그리고 채무증권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지분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식이 되겠죠. 주식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증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의미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지분증권, 채무증권에 대한 내용을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분증권이 나오죠. 지분증권은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 이것을 지분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분증권에는 주로 주식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에 해당하는 거, 보통주가 있겠죠. 보통주, 그 다음에 우선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수익증권 이런 것들이 지분증권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증권이죠. 채무증권은 채권을 의미하죠. 채권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채무증권은요,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이것을 채무증권이라고 하죠. 채무증권은요, 국채가 있겠죠. 국채 그리고 공채. 그리고 사채 이라는 것들이 채무증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 이런 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유가증권은요, 또 다른 분류하게 되는데요. 분류를 크게 세 가지로 하게 되는데, 세 가지 분류는요,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증권이겠죠. 매도 가능 증권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증권도 있겠죠. 만기까지 보유하는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가증권은 크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유동 자산. 그 다음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랑 만기 보유 증권은 1년 이상 보유하는 자산이 돼요.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니까 이거는 투자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현금이 나오죠.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통화가 있겠죠. 통화, 그 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 예금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예금에는 당좌 예금 그리고 보통 예금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통화가 나오죠. 통화라고 하는 것은요, 지폐나 주화나 같은 통화 이라는 것을 통화라고 하죠. 예를 들면 동전이겠죠. 500원짜리, 그다음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러한 동전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폐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그다음에 5만원짜리 이러한 것들이 지폐에 해당이 되죠. 이러한 것들이 다 현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이 이제 통화 대용 증권이 나오죠.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대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쓸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통화와 동일하게 통용 가능하고 언제든지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통화 대용 증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있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이것도 통화에 해당이 되겠죠. 현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야 수표. 자기야 수표는 보신 적 있으시죠? 자기야 수표, 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되는 것이죠. 10만 원짜리면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발행하게 되겠죠. 그러한 것이 자기야 수표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송금한 어음이 나오죠. 송금한 어음. 그래서 송금한 어음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세 번째 송금한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송금 위탁을 받은 은행이 보낼 곳에 은행으로 하여금 특정인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게 하는 어음, 이것을 송금한 어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음을 받는 수취인이겠죠. 이러한 수취인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겠죠. A은행으로부터 B은행으로 받게 돼서 B은행이 수취인에게 주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송금한 어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분수표가 나오죠. 성분수표. 그 다음에 이제 우편한 증서가 나오죠. 우편한 증서. 그 우편한 증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되겠죠. 결혼하게 되는데 불가피하게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체국에 가고 그 사람에게 돈을 붙여달라고 하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우편한 증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한 증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일도대 공사채 이자표가 있고요. 기일도대 공사채 이자표라고 하는 것은요, 채무증권의 이자표로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것, 이것이 공사채 이자표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 다음에 공장 지점 전도금, 이런 것들이 통화 대용 증권이 되겠죠. 공장 지점 전도금은요, 공장이나 지점이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것을 공장 지점 전도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구불 예금이 있죠. 여구불 예금. 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이것을 여구불 예금이라고 하겠죠.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이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형태, 그런 형태가 보통 예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좌 예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업에서 쓰는 방법이 되겠죠. 현금을 쓰지 않고 기업에서는 수표를 발행하게 돼요. 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당좌 예금이라고 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죠. 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은요. 첫 번째 차용 증서가 있죠. 차용 증서, 그 다음에 수입 인지가 있죠. 수입 인지, 그리고 엽서, 그 다음에 우표, 부도수표, 부도어음, 이라는 것들이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현금성 자산이 나와요. 현금성 자산은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간편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적은 유가증권 내지는 단기 금융상품, 그러니까 3개월 이내 있는 유가증권이나 단기 금융상품 이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개월이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있는 내용 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금융시장에서 쉽게 매각해서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 두 번째, 금융상품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치료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 체크할 것이 취득 당시가 있죠. 취득 당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두시고요.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만기가 3개월 이내가 되겠죠.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두 번째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취득 당시, 두 번째는 3개월 이내.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92일까지 인정이 되죠. 92일.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보시면요. 첫 번째, 만기가 3개월 이내 정기 적금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 이란 것이 현금성 자산이 된다. 두 번째는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무 상품 이것도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세 번째, 3개월 이내 판매 조건을 가진 판매채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제가 나오죠. 예제 한번 보세요. 예제를 보세요. 그래서 예제 보시면 주식회사 강남의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을 계산하시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지폐와 동전이 나오죠. 지폐와 동전 12만 원.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네, 현금에 해당이 되겠죠. 현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당좌 개설 보증금 나오죠. 당좌 개설 보증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엇일까요? 네, 장기 투자 자산이 되겠죠. 장기 투자 자산. 장기 투자 자산 내지는 장기 금융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장기 금융자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 제한 보통 예금이 있죠. 사용 제한 보통 예금 220만 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죠. 단기 투자 자산. 그래서 장기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이 되는 것이고 단기라는 의미는 1년 이내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 제한 보통 예금은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부산 지점 전도금 나오죠. 부산 지점 전도금 8만 원.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네, 그쵸? 현금에 해당이 되겠죠? 현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좌 예금이 나오죠. 당좌 예금 100만 원. 이것도 현금에 해당이 되겠죠? 현금.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선일자 수표가 되겠죠? 선일자 수표. 그래서 이제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것은요,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도 이전에 이미 발행되어 있는 수표, 이것을 선일자 수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선일자 수표는 매출 채권에 해당이 돼요. 매출 채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선일자 수표 같은 경우에는 발행일자가 5월 19일에 있죠. 5월 19일이 수표를 발행한 날짜가 되는 거죠. 수표를 발행한 날짜가 5월 19일. 그러니까 수표에 적혀 있는 날짜가 5월 19일이죠. 5월 19일인데 이것을 오늘 날짜 5월 14일 되겠죠. 5월 14일에 이미 발행되어 있는 수표, 이러한 수표가 선일자 수표라고 하죠. 선일자 수표는 이러한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가 나오죠.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120일 만기가 되는 거죠. 120일 만기가 되니까 이거는 1년 이내가 되겠죠. 1년 이내니까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죠. 단기 투자 자산.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는 단기 투자 자산.
그다음에 정기 예금이 나오죠. 정기 예금은 2019년 11월에 가입해갖고 만기가 2020년 1월 말이 돼요. 그러면 날짜 계산해 보게 되면 11월, 그다음에 12월, 1월 이렇게 해서 만기가 도래하게 되겠죠. 3개월 이내가 되겠죠. 3개월 이내는 뭐라고 했죠? 네,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현금성 자산이다. 그래서 800만 원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채이자표가 나오죠. 국채이자표. 이자 지급일이 12월 31일. 44만 원 있죠. 이 44만 원도 현금에 해당이 되겠죠. 현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타인 발행 당좌수표 나오죠. 타인 발행 당좌수표도 현금이 되겠죠. 통화대우증권에 해당이 되니까 현금이다. 30만 원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좌 차월 나오죠.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에 해당이 되죠. 차입금 형태, 단기 차입금, 즉 단기 차입금 마이너스 통장에 되겠죠.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 통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차입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체크하셨죠? 그 금액들을 다 합해해 보세요. 합산을 해 보세요. 합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994만 원 나오게 되겠죠? 994만 원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이것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1번 나오죠. 문제 1번을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강동의 결산 자료이다. 그래서 주식회사 강동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구하시오. 그랬죠? 첫 번째 이제 당좌 예금 나오죠. 당좌 예금 9만 원. 이거는 네, 현금에 포함이 되겠죠. 9만 원 현금. 두 번째 차용 증서. 차용 증서 같은 경우에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좌 개설 보증금. 당좌 개설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기 투자 자산이라고 했죠. 장기 투자 자산.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 통장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 통장 형태가 되니까 차입금 형태가 되겠죠.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전도금 나오죠. 전도금 15,000원. 이거는 통화 대용 증권이 되겠죠.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나오죠. 우편한 증서도 통화 대용 증권에 되니까 현금에 포함이 되겠죠. 2,000원도 포함.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3,000원. 이 3,000원도 통화 대용 증권에 되니까 현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매채 90일 환매 조건이 되겠죠. 90일 환매 조건 5,000원 있죠. 그러니까 90일 이내니까 네 이것도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120일 만기가 되겠죠. 120일 만기 8,000원 이거는 네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죠. 단기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예금 나오죠. 정기 예금 만기가 1년 이내. 1년 이내니까 이것도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포함되는 것은 당좌 예금 되겠죠. 당좌 예금, 전도금, 배당금, 지급 통지표, 환매채, 우편한 증서 이라는 것들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이것을 다 합해해 보세요. 합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그쵸? 11만 5천 나오죠. 11만 5천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